안녕하세요. 증시 브리핑 한혜솔입니다. 주말 내내 끈질기게 비가 내렸는데요. 이렇게 요란했던 올해 막바지 장마가 끝났고요. 오늘부터는 찜통 더위와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기 시작한다고 하거든요. 열대야로 불면증이 계속되면 피로가 쌓이다 보니까 업무에 집중하기도 힘들고 두통이 오기도 하죠. 열대야의 숙면을 잘 이어가려면 자기 전에 찬물 샤워보다는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는 게 더 좋다고 하고요. 에어컨은 꼭 타이머를 맞춰두고 또 따뜻한 우유 한 잔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네, 7월 마지막 주 월요일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증시는 또 한숨만 나왔죠. 기대했던 주요국 금리 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졌고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면서 코스피 지수 4흘 연속 하락했고 코스닥 지수는 9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는데요. 그나마 반도체 섹터의 외국인 자금 유입이 지속되면서 큰 폭의 하락은 면할 수 있었습니다. 보통 이렇게 실적 시즌에는 깜짝 실적을 내는 종목들의 주가가 바로 반응하는 모습을 보이곤 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상황이라 실적은 과거에 한정된다는 인식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현재 단기 투자자는 일본과의 무역 마찰에 따른 수혜주를 찾느라 바쁘고 가치 투자자들도 차라리 배당주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데요. 이번 주 증시에서는 어떤 부분 주목해서 봐야 할까요? 이번 주 국내 증시는 우선 당연히 오는 30일 열리는 7월 미 FOMC 회의 결과에 주목할 것으로 보이고요. 일본의 추가 수출 규제 이슈에도 계속 관심이 쏠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7월 FOMC 정례 회의에서는 기준금리 인하가 유력한 상황이긴 한데요. 이는 이미 증시에 다 반영된 부분이고 제롬 파월 의장이 연내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시사할지에 주목해야겠습니다. 만약 시장의 기대를 충족할 만한 비둘기적 발언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 오히려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일본 수출 규제 관련해서는 우선 WTO 일반 이사회에서의 논의에서는 큰 성과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 일본 정부가 이르면 8월 2일 국무회의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 무역 관리령 개정안을 처리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율 중이라고 하죠. 이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시행 시점은 8월 하순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에 따라 국내 핵심 산업인 공작기계와 2차 전지, 수소차 관련 부품, 방산, 원자력 등에 대한 수출 심사 강화가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관련주 찾는 움직임은 계속될 것으로 생각되네요.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트럼프가 WTO에 개발도상국 혜택을 없애라 라고 요구하고 나섰죠.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한국도 불공평하게 혜택을 누린 국가에 함께 거론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개도국 지위를 잃게 되면 특히 농수산업 분야에 큰 타격이 예상되는데요. 그동안에는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면서 농업 분야에서 관세율과 보조금 특혜를 받아왔거든요. 갈 길 바쁜 우리 경제에 또 다른 악재가 등장했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목해야 할 일정은 30일부터 31일까지 상하이에서 열리는 미중 고위급 협상인데요. 입장차가 쉽게 좁혀지지 않고 있어서 이번 협상에 대한 기대치는 낮은 편입니다. 레리 커들러 위원장이 이번 협상에 대해 어떤 큰 합의도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죠. 어찌됐든 이번 일정에서 양국 간에 또 어떤 대화가 오갔고 분위기가 어떤지에 따라서 증시는 출렁일 수 있을 듯합니다. 네, 오늘 시황 체크하고 갈 건데요. 시황 전해드리기가 조금 겁이 나네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가 기정사실화되고 있고 또 트럼프가 WTO의 개발도상국 지위 규정 변경을 요구하고 있고 이렇게 무역 분쟁이 전방위적으로 확산되면서 투자 심리가 완전히 악화됐고요. 오늘 증시가 완전히 줄줄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순매수를 이어오던 외국인마저 순매도로 돌아서면서 코스피는 2040선을 위협받고 있고 또 코스닥은 630선이 무너지면서 연중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닥은 지난해 10월 대폭락장의 저점을 뚫고 내려간 상황인데요.
펀더멘탈이 약한 한국 증시에 잇따른 악재가 출현하면서 수급마저 꼬인 상황으로 보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투매는 물론 개인 투자자들의 패닉에 휩싸여서 실적이 괜찮은 종목들까지 다 팔아치우는 형국인데요. 우선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은 그동안 매수했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매도하면서 지수 전체의 하락에 영향을 주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특히 기관의 매도 물량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기관들이 추가적으로 자금을 집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다가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은 흐름으로 돌아가다 보니 매도할 수 있는 물량들은 우선 빨리 팔아두자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이 팔자세가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오늘 시장 특징주보다 도대체 이 암흑 속에서 언제쯤 벗어날 수 있을지 이 부분이 더 궁금하잖아요. 지금 코스피 지수도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저점 부근까지 내려왔고 코스닥 지수는 이미 말했듯이 작년 10월에 저점을 뚫고 더 내려간 모습이잖아요. 문제는 현재로서는 바닥이 어디가 될지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방향을 돌릴 만한 무언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이 시장 분위기가 개선되려면 일본 수출 규제 관련해서 좋은 이슈가 나와야 하는데 오히려 지금은 장기화될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새로 나온 기사를 보니까요.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 변화가 없으면 향후 양국 정상회담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더라고요. 올 하반기에 예정된 국제회의에 양국 정상이 동시에 참여하더라도 양자 간 협의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대놓고 양자 정상회담 거부 의사를 밝힌 것은 한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이후로도 계속 높여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되고요. 이미 최악인 한일 관계가 어쩌면 더 꽉 막혀버리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한국 증시의 불확실성은 계속 커질 것이라는 거죠. 당분간은 좀 소극적으로 증시에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네,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요. 오늘 같은 장에서 외국인과 기관 어떤 종목 사는지 궁금하시죠? 주식 기준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부터 같이 확인해 보면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한국전력을 가장 많이 사들이고 있고 삼성전기, 카카오 순으로 매수 규모를 키우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1위는 아난티, 2위는 동진세미캠, 3위는 네페스네요. 기관들 어떤 종목 매수하고 있는지 볼게요.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 코스피 시장 1위는 삼성전자, 2위는 SK하이닉스, 3위는 네이버인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외국인 매도 물량을 기관들이 다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시장 1위는 SK머티리얼즈, 2위는 에이스테크, 3위는 세틀뱅크인데요. 2분기 양호한 실적을 발표한 SK머티리얼즈와 에이스테크에 관심 갖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오늘 시장에 새로운 이슈는 없고요. 여전히 일본 수출 규제 관련한 수혜주들과 애국 테마주만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듯해요. 대표 애국 테마주로 꼽히는 모나미와 하이트 진로홀딩스, 신성통상이 큰 폭의 오름세 기록하고 있고요. 일본 수출 규제 관련해서는 오늘 경인양행과 코이즈가 눈에 띄는데요. 경인양행은 예전에 이미 언급했지만 스포트라이트를 계속해서 받고 있죠. 수출 규제 대상 품목인 포토레지스트 관련 재료를 만드는 화학제품 생산업체고요. 지난 26일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인양행을 방문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매수세가 더 몰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22주 신고가 경신했네요. 코이즈는 OLED 소재를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일본 수출 규제가 확대되면 이 OLED 관련 소재 분야에도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 데다가 현재 OLED 패널 제조에 사용되는 노광 장비의 100%를 일본 기업들이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관련 소재와 기술의 국산화가 매우 시급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코이즈의 개발 대상 품목에 대한 일본 업체의 특허 기간이 만료되면서 신규 기업의 소재 개발이 가능해진 상황이라서 더욱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이네요. 네, 오늘은 이슈와 특징주보다는 시장 상황 정확히 파악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여기서 증시브리핑 마무리할게요. 내일 다시 만나요.